10대부터 20, 30대를 지나 40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중년을 지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몸에 대해 걱정을 하고 영양제들도 챙겨 먹고 하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도 잘 챙겨 먹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잘 챙겨 먹지 않는다면 결국엔 근육량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육량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면서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근육량 50%까지 잃게 됩니다. 빠지게 된 근육들의 자리에는 결국에는 지방이 채워지게 되는데 나이살 먹으면서 배만 불룩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는 관절과 뼈의 밀도가 약해지면서 관절계통의 질환인 관절염, 골다공증이나 잘 부러지기도 하고 뼈질환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다양한 질환들을 가져올 만큼 내 몸은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튼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하는 이유도 근육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운동은 당연하겠지만 먹는 것도 잘 먹어야만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고 흡수율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틴이라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데 음료로도 나오고 분말 형태로도 있고요. 오늘은 어떤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더 좋은지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월등한 장점이 있는데요. 식물성에 비해 흡수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고기에 보시면 비계들이 있는데 이 비계들이 지방의 비율이 높아 과하게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량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과체중이나 비만의 분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와 반대되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물성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적정량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좋을까 싶으실 텐데 단백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와 FAO의 권고에 따라 PDCAAS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점수로 매겨놓은 것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1위인 우유를 못 먹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위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백질 중에서 먹는데 부담도 없고 하는 음식들을 선택하셔서 골고루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우유입니다. 우유하면 칼슘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우유의 한 컵인 약 200ml에는 단백질 6.4g이 들어있는데요. 다른 음식에 비해 칼슘의 흡수율 또한 높은데 시금치의 흡수율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유의 흡수율은 70%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D와 칼륨, 마그네슘 등 110여 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섭취할 때는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2잔 정도 400ml를 먹으시면 되는데 겨울철이나 아침에는 차가운 우유를 먹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살짝 데워서 먹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라는 우유 제품을 먹는 것도 있고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나 요거트에 대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고도 불리는 계란은 먹기도 간편하고 다이어트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삶은 계란 기준으로 한 개당 약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노른자에는 3g 정도이고 흰자에는 약 4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활용되기도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간단하고 보관도 간편해서 자주 드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계란의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부분에 계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음식은 콩인데요. 대두 기준 100g당 약 36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콩뿐만 아니라 두부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콩의 종류는 상관없이 골고루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콩의 종류는 많은 걸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강낭콩, 서리태, 녹두,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추천드리자면 검은 콩과 노란색의 콩이 단백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노란색과 검정색의 콩이 단백질 함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이 큰술인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닭 가슴살은 100g당 25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고기로는 소고기도 있는데요. 소고기는 100g당 21g 이상이며 돼지고기는 38g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기류는 과하게 먹게 된다면 초반부에 얘기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비율을 조절해서 먹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기가 부담된다면 생선류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연어도 좋은 단백질 대체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생각 외로 오징어도 좋습니다. 100g당 1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참치도 있습니다. 참치의 경우 100g당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소고기보다 높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인 고등어도 있고 명태나 황태도 있는데 명태 기준 100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명태를 말린 게 황태인데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늘어나는데 명태에 비해 2배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성인 기준 하루 3끼를 먹는다면 평균적으로 1kg당 0.8g에서 1.2g을 곱했을 때 만큼 드시면 되는데요. 운동선수의 경우 1.5g에서 2g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1g이라고 가정하고 70kg인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 몸무게 70에 2를 곱해서 하루에 70g을 나눠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먹는 것이 중요하며 위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도 약해지고 치아도 약해져서 고기류를 피하시거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육 감소를 위해 균형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섭취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단백질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며 귀찮고 피곤하다고 운동을 거르지 마시고 운동도 병행하면서 오래 사시는 건 당연한 거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어떠실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헬시인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